네, 안녕하세요. 정경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건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제 소개 드리고 자세히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고 있어요. 네. 제 신발 몇 문일까요? 260. 260이요. 네? 65. 60.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제가 이제 아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97년 말 IMF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원래 제가 하던 일은 이제 전기 공사업체에서 이제 전기 기술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을까 자격증 제가 기사 1급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겠다 이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97년 말에 있었던 IMF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왜냐면은 IMF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었었고 회사를 나온 그냥 나온 게 아니라 IMF로 인해 가지고 제 임금이 월급이죠. 월급이 약 30%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되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억울한 부분이 뭐예요? 월급이 삭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닌 말로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싫으면 나가야지. 딱 그 말을 듣고 저 그 회사를 나오게 됐고요. 나오게 되면서도 이 아미사업을 그 전부터 이야기 후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제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가 혹시 하는 마음에 사실은 한번 들어봤던 게 계기가 돼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왜냐면은 플래티늄이 되면은 월 200 정도의 소득이 평생 나온다는 그 말에 저 정도면 정말 괜찮겠다 하는 그 부분이 생기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었고 그때부터 한 1년 가까이를 꾸준하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알아보면서 이걸 내가 제대로만 한다면 시간이 지남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해가 오면서 가장 어떤 부분보다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 아미 사업이에요. 아미 사업 뭐냐면 바로 사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이라는 부분인데 하나씩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넘겨가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해가 왔고 또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해 나갈 건지 하는 부분들하고를 꼭 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중요한 건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뭘 원하지? 그게 가장 저는 우선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잘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기가 있는 분들은 그 애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 아이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줘요. 왜?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뭘지? 어떻게 뭐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삶,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 많은 분들은 근데 있잖아요. 내가 버는 소득에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소득을 찾는다고.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 부분을 매일매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매번. 그 생각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생각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줌 미팅에 들어와 계세요. 줌 미팅에 어떻게 보면은 식사하시고 좀 노곤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 애들 있는 분들은 애를 챙겨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동참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왜 동참하고 있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제 스스로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왜 하지? 이 하면서 왜 하는데? 이 부분을 던질 때마다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뭐 파수제가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제 파수를 다시 끌어올리는 부분들 이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러한 부분들을 수시로 생각해 보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뭔지를 알았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야매 사업 속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메 사업 속에서 내가 나는 아메를 왜 하지?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운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인가? 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100일 작정을 하고 100일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매일 뭐라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다 되어 갈 쯤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을 것 같아요? 복권 사라.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권도 안 사고 기도하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지. 그게 뭐예요? 행동을 하고 비례라는 거예요. 복권을 사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례라는 거죠. 백권을 사고 난 다음에. 그게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아미 사업,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아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앉아 계시는 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뭘까? 이거는요. 저는 첫 번째, 아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미 사업이 뭐지? 누군가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미 사업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암의 사업을 시작했다면은 뭐요?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복제 개념이거든요. 이 암의 사업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하게 복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말 그대로 뭐요? 깨끗한 원판이 되면 최고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든요. 그 행동으로 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이 야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 야매 사업은 과연 무엇일까? 이 야매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이에요. 인간관계 사업. 그 인간관계 사업에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관계가 지속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인세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암의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세 소득이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통장의 잔고 이걸 위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하죠. 그래서 우리 결국적으로 이 아미 사업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많은 분들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아미 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물건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아미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인간관계 사업이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다? 모방 사업이라는 거예요. 모방. 이 아미 사업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 모방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방 사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모방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하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이나 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모방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방 사업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면 축적의 사업입니다. 아미 사업은 축적의 사업입니다. 축적이 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사업은 사실 축적이 안 돼요. 내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죠. 보험을 하시는 분하고 비교해 보면 딱 맞아요. 보험을 하신 분하고 비교하면요. 보험은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야 돼요. 끊임없이. 근데 이 야매 사업은 뭐예요? 내가 한 노력들이 축적이 되는 축적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해서 축적이 되었을 때는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진행의 자유도 같이. 왜 이 축적이 사업이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메 제품의 품질입니다. 아메 제품의 품질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면 이 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팔아야 돼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만났어. 끊임없이 돼요. 왜 축적이 사업이냐면 축적이 사업 제품의 품질을 우수하다는 건데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 거냐? 바로 뭐예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요. 이게 바로 뭐다? 제품의 품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불해 주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품에 대해서만큼 자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믿음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업. 믿음의 사업이에요. 믿음. 이 함의 사업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요. 믿음에 대한 보상.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죠? 그자 믿음의 사업인데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회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죠. 믿는 그러니까 뭐 좋은 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똥개도 저그 집 앞에서는 뭐예요? 옷이 좀 따고 들어간다 그러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과연 근데 이 회사가 내 성공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보증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내가 노력했는 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 믿음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마케팅에 대한 믿음이요. 마케팅. 이 마케팅에 대한 믿음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는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해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뭐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더 도움이 되게 해주면서 나도 같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라면은 여러분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제품을 충분히 저는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제품을 써봤는데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요. 자신 있게 누군가에 권해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팀, 이 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나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1, 2, 3, 4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증하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뭐다?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나 자신에 대한 성공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야매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야매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딱 요거예요. 스폰서와 나, AB.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구조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확장되면은. 기본적인 구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확장됐을 때 불안해지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기초가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건물을 올리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이다. 이래 보는 거죠. 불안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 이 기본 구조인 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면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이 기본 구조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안에서는 자원사업가의 자세고요. 두 번째는 다운로드의 자세예요. 내가 가입을 하자마자 뭐야?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겠죠. 다운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입시켰다면 바로 뭐다?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는 거죠. 스폰서로서의 자세가 있고. 다음에 나는 뭐요? 이 안에 하나의 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팀원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아요. 자영사학과의 자세가 중요하다. 첫 번째가 이제 자영사학과의 자세거든요. 자, 우리는 ABO라 그래요. ABO.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오너가 뭐예요? 사장이라는 거,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너십이라고. 주인의식, 주인의식이야. 주인의식. 우리가 가장 주인의식을 갖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아메이 사업은 오너십을 얼마나 빨리 갖느냐가 과연 성장의 속도를 측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인의식,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레스토랑을 하나 찾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여러분 그 레스토랑을 여러분 스스로 차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손님을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매출이 더 올라오게끔 할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레스토랑이 아니라 똑같은 걸 아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미 사업, 여러분 사업으로 받아들이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네트워크를 더 넓힐 수 있을까? 이걸 뭐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바로 오너십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오너십에 있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인데, 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너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약간의 차이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효율과 효과라고 되어 있죠. 보통 오너십이 있는 분들은 효과를 따져요. 근데 오너십이 없는 분들은 뭐다? 효율을 봅니다. 효율과 효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효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행동을 할 때마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효율이에요. 효과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의 당장에 어떤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요. 자, 그러면 내가 장거리 후원을 간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장거리 후원을 가는데 장거리 후원을 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면을 보면 꽝이에요. 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 대구니까 대구에서 서울로 누군가를 후원하러 가. 갔다 오고 나면 뭐예요? 얻는 것보다도 금전적으로 볼게요. 얻는 것보다도 손해가 더 많겠죠. 경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럼 효율로 따지면은 완전히 아닌 거죠. 근데 효과면을 보면은 뭐예요? 내가 그분 장거리 후원을 가서 당장의 효과를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그분이 사업을 보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그 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의 멋진 그룹으로 성장한다면 효과 면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오너는 바로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효과를 따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할게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이게 아마 효율과 효과 이런 부분을 대변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콘텀 뷰티거든요. 이걸 대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나무의 성장을. 근데 효율적인 면을 본다면 아니죠. 네, 땅에다 씨앗을 심고 그리고 정성을 들였는데도 결과물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4년째, 5년째 효율만을 따지시는 분들은 아멘 사업에 있어서는 그걸 따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드렸던 믿음이 내가 이걸 아이고 죄송 제가 물 마시다가 버튼을 눌려버렸어요.
자, 2025년이 되면 뭐예요? 아메 소득이 지금 3조를 내다봅니다. 지금 현재 1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몇 배의 성장이요? 3배 이상의 성장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성장을 믿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효과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왜냐면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율적인 면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도 그렇잖아요. non PB에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non PB에. 바로 PB 오는 게 non PB가 뭐야? 책을 읽거나 이런 책에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오너십을 발휘할 거냐. 두 번째가 배움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배움이나 성장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사업을 키우겠다는 마음. 그 키우기 위해서 뭐야?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요. 이 아미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비워내는 사람 있죠. 처음부터 해야 나는 아미 사업에 있어서 모르니까 하나부터 1부터 배워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아미 사업을 하기 전에 이름부터 했고 저름부터 했으니까 나는 많이 알아. 저름 못 알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할까요? 네, 저는 그러거든요. 먼저 나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비워야만이 채워 넣을 수 있거든요. 기존에 내가 사회에서 있었던 부분을 비워야 야매 사업 속에서의 배움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올바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배우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걸 했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초반에 잘 모르니까. 제가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폰서가 정화사무시다 보니까 서울에 계시고 저는 대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배울 곳만 있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서울 아니라 어디라도 멀지 않고 갔던 기억이 나요. 매주 서울 운전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왜? 내가 먼저 배워야 그 배운 걸 파트너 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배움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언제든지 뛰어가거라.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주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일차적으로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은 갖고 계시는 거죠.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장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더라. 오너십을 있는 분들은 이 목표에는 성취 목표와 행동 목표가 있습니다. 성취 목표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요. 이번 달의 목표가 SP입니다. 이번 달에 브론즈 빌더입니다. 이게 이제 성취 목표예요. 행동 목표는 뭐냐? 그 성취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이번 달에 예를 들어 소비자 5명을 추가로 만들겠다. 회원가입 5명을 시키겠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5명을 만들겠다. 미팅에 초대를 하겠다. 이런 게 행동 목표예요. 그 행동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그걸 가셔야 돼요. 성취 목표만 있고 행동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망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우리가 이제 성취 목표를 해놨다 해서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행동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 내가 그 행동 목표를 다 해냈죠. 해냈지만 성취 목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성취 목표가 안 됐다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 내 스스로가 행동 목표를 해냈기 때문에 다다음 달이면 되겠네라는 자신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취 목표와 행동 목표를 반드시 세우는 그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행동이 빠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일 한번 외쳐보세요. 그 목표를 딱 매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고 보신다면은 어떤 부분이 생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명목한 목표의식을 갖는다.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냐 80대 20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80대 20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도
80대 20에 20이에요. 뭐냐? 80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20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우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은 이 부정이 빠르게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내가 생각을 지배하면 긍정의 생각이 20%가 위에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생각에 지배를 당하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다 보니까 부정 어떻게 해요? 아, 이래서 되겠나? 저래서 되겠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먼저 드는데 내가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빠르게 바꾸는 거죠. 그래,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빨리 바꾸시라는 거야. 사람인지라 항상 긍정은 될 수 없죠. 부정이 수시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생각을 빠르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으로. 긍정으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으라고. 나도 할 수 있으라고. 그걸 얼마나 빠르게 전환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너십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어떻게 보면 뭐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 탓이오라는 운동.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내 탓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핑계를 잘 대기 시작하죠. 핑계를 잘 되면은 내 탓, 안 되면은 뭐예요? 우리는 도상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뭐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냐 그러면은 내 탓이오를 하게 되면은 나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변화. 왜?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내 탓이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했다는 거지.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고 팀이 어떻고 스폰서가 어떻고 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내 스스로 모든 거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걸 하는 게 책임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서 어쨌든 사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야? 배우겠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고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자세가 이 자영 사업가의 자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 다운으로서의 자세예요. 아까 기본 구조를 보셨는데 내가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에 뭐예요? 누군가의 파트너, 누군가의 다운이라는 거죠. 그럼 뭐야? 나는 내가 다운으로서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운으로서의 자세를 먼저 내가 제대로 배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의 자세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 다운에서 자세 첫 번째가 뭐다?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보십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조금 전에 오너십에서도 제가 자영사과의 자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배워놓으면은 모든 그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산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배워놓은 것 때문에. 배우지 않고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더군다나 뭐예요? 우리가 이 아미 사업 속에서는 밖에서 아미 사업, 바깥의 일과 아미 사업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야? 내가 먼저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울 수 있으면 무조건 해라. 무조건 가라는 거야. 네, 그걸 내가 먼저 배워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바로 이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투쟁자가 되어라 이거거든요. Good leader is good follower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따라. 특히나 이 야매 사업 속에는 특히나 더한 거예요. 이 야매 사업은 뭐예요? 모방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모방 비즈니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업라인 중에서 한 분을 멘토로 정하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업라인은 뭐예요? 다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서 그분을 따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라고. 이게 다운에서의 자세가 여러분 제대로 딱 갖춰지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갖춰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스폰서를 예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폰서를 예우해라. 이 예우하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매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복제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야매 사업이 있어가지고는 항상 뭐다? 복제란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스폰서를 예고하라는 게 어디 보면 스폰서가 잘났어? 이런 부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복제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뭐, 야매 사업을 하면서 바로 이 스폰서가 정확함이 치다 보니까 뭐, 예우는 자연스럽게 사실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어쨌든 저보다 핀도 월등히 높고 치고 사업도 먼저 하셨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스폰서 예우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요. 스폰서니까 예우하라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게 내 사업이 더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바로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요. 스폰서의 단점을 내가 보호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스폰서의 단점을. 이게 왜 이제 스폰서의 단점을 보호하느냐 이런 부분을 주세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나의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나의 업라인을 파트너들이 좋게 볼수록 내 사업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스폰서의 단점은 보호하는 게 단점이라 해서 나쁜 점이 아니에요. 나쁜 점이라는 것과 단점은 다른 겁니다. 예. 항상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의 장점만 보려고 노력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스폰서의 장점만. 왜 그러냐면은 스폰서에 제가 장점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파트너나 누군가에게 프로모션이 돼요. 예쁘게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원래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벌써 내 마음에서 예우란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안 될 수도 있죠. 저는 스폰서 단점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사람 예를 참 많이 들거든요. 강경사람 예를 참 많이 드는데 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응원단장 기질이 조금 없어요. 말수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경사람이 뭐요? 그걸 정말 잘 카고 있어요. 먼저 나서셔가지고 응원단장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요? 제가 응원단장을 못한다는 부분들을 다른 분들은 몰라요. 왜? 제가 낯서기 전에 강경사람이 먼저 낯서가지고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갖고 있는 장점은 또 있죠.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어쨌든 제가 이제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뭐요? 내 스폰서의 장점을 빨리 찾아라. 그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장점을 빨리 찾아라. 이게 빠르게 사업을 성장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보너스 자세를 여러분이 잘 갖추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하나가 뭐야? 스폰서의 자세죠. 내가 회원을 가입하고 또 누군가를 회원 가입시키면서 나는 바로 뭐다? 스폰서의 위치에 있게 되는 스폰서의 위치에. 이 스폰서 위치에서 보면은 딱 하나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복제된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복제된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되겠죠. 스폰서 자셋을 가장 빨리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내 파트너가 했으면 하는 행동들 있죠. 그걸 내가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쉬워요. 자, 여러분의 파트너분들이 줌 미팅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럼 뭐요? 내가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파트너분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죠. 내가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파트너분들이 소비자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럼 내가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게 스폰서의 자세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복제된다면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나 같은 사업자 6명이 있다면 나는 다이아몬드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나 같은 사업자 6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변화하면 내 그룹도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모든 건 나로부터 출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자, 여기서 이제 스폰서 자세에서 한 6가지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토지부동이에요. 일관된 행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관된 행동.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토지부동이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미팅 참석하는 만큼은 제가 이 토지부동을 확실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일찍 나가려고 노력했고요. 절대적으로 제가 미팅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항상 저는 왜냐면은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 모든 이제 경험치라는 거죠. 경험치이기 때문에 왜 미팅에 제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초창기에요. 초창기에 미팅을 갔는데 그냥 제 스폰서는 오지를 않았고 저 혼자 갔었고, 저 혼자 갔었는데 또 뭐요?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형제력에 끼어서 애프터할 그 주변 머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요? 다른 분들은 다 모여서 애프터를 하면서 화이팅 하는데 저 혼자 그걸 지나오는데 참 씁쓸하다는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씁쓸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제가 다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를 통해서 나온 사업자들은 내가 방금 느꼈던 이 기분, 그 씁쓸함을 느끼게 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가 미팅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때부터 제가 미팅에 빠진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팅 귀신이라 그럴 정도로 미팅에 정말로 집중했던 점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그게 뭘 만들어내냐 그러면은 이 초지부동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여러분의 파트너분들과의 신뢰관계를 만들어내요. 신뢰관계.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줌 미팅을 하고 또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또 오프라인 미팅이 되겠죠. 오프라인 미팅이 되면은 여러분이 이 신뢰관계가 파트너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거기로 오는데 스폰서가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든 거야. 스폰서 오늘 또 올까 안 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건가? 드는지, 아니면은 뭐야? 가면은 우리 스폰서는 무조건 있어. 난 이 마음이 드는지.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죠. 항상 뭐야? 내 파트너들이 가면 우리 스폰서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야? 내가 초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다?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이야. 어떻게 보면 이 아메 사업 속에서는 물론 초반에는 뭐 자기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안 해도 게 드러나진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의 리더로서 핀이 성장하고 리더가 되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은요, 자기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 스스로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리더십 책을 한 권 딱 읽고 나면은 뭐요? 말이 많아져요. 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으니까. 내가 느낀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다음 또 하나가 솔선수범이에요. 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복제된다면 이 부분이죠. 내가 파트너가 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애가 성장하는 건 뭐요? 엄마의 잔소리로 크는 게 아니고 엄마의 뒷모습 보고 큰다고. 이게 뭐예요?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죠. 엄마가 예를 들면 소파에 기대가지고 TV 보면서 애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겠죠. 방에 들어가서 게임할 뿐이지.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파트너분들을, 여러분의 다운라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항상.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지적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항상 칭찬을 해드리고 뭐요?
여러분 파트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게 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의 사업의 성장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내가 스폰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요. 배려와 기다림이에요. 배려와 기다림. 이게 뭐 파트너가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 생각만큼 성장해 주면 정말 좋겠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행동해 줬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그게 뭐요? 그러거든요.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라.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누군가의 어떤 충고라든가 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게 바뀌지는, 변화하지는 못하거든요. 내가 기다려 줬었을 때 뭐예요? 그분이 진짜 사업가로서 제대로 된 변화를 가지고 성장을 해 나가실 거란 겁니다. 다음에 6번째는 다운라인을 지적하지 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적받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업 쪽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뭐예요? 다 승인이에요. 다 승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스폰서라 그래가지고 뭐요? 파트너가 조금 늦게 온다고 왜 이런 늦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미팅을 못 나왔다면 왜 못 왔어요? 오늘 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줌에 왜 안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한다면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성인이잖아요. 다 큰 어른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아, 내가 오늘 못 들어갔네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면은 기분이 좀 나빠지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배려와 기다리면서 지적하지 말고 그도 기다려줘라. 본인이 스스로 아마 문제, 어떻게 보면 뭐 도둑이 제발 드린다 그럴까요? 그냥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아, 오늘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요. 못 갔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요? 그걸 지적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게 뭐냐면 바로 팀원으로서의 자세예요. 팀원으로서의 자세. 이 야매사업은 개인의 능력도 정말 중요해요. 개인의 능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팀워크입니다. 팀워크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성장시켜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능력일 수 있어요. 내 소비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하는 건 내 개인의 능력이죠. 근데 그걸 지켜주는 것은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팀워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그 팀에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는 거는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분위기. 그 분위기인데 거기를 갔는데 분위기가 싸해. 그럼 내가 초대하신 분이 뭐야?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내가 처음 초대하시면 딱 왔는데 뭐요? 지금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좋고 기운이 넘치는 것 같고 그런 뭐요? 또 오고 싶어지죠. 대부분의 근데 오프라인이 됐든 이리 됐든 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주로 보면은 제가 이제까지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팀 분위기가 그분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한번 오셨다가 느낀 뭐냐,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 강의를 듣는 강의의 어떤 내용에서 바뀐 분도 계시겠지만은 더 많은 분들은 뭐냐면은 애프터 미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 같으면 나도 같이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 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내가 팀워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요? 스폰서 그룹의 부채입니까? 자산입니까? 기부를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바로 재능 기부라는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이 야매 사업의 팀이라는 거 저는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라고 저는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다른 악기들이 그 다른 악기들이 소리를 내는데 그게 조화를 이루면 아주 멋진 화음이 됐죠.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뭐요? 내가 이거 좀 잘해. 그리고 그걸 그 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고 막 이런다면은 그 분위기는 망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팀에 대해서 나의 재능을 하고 맞춰 나가는 거야. 그럼 뭐요? 그건 내 노력이 지켜질 거고. 그럼 뭐요? 그게 시간이 지났었을 때
바로 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성장이 짙어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인쇄소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팀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재능이 뭘까? 최고의 재능 기부는 뭘까요? 이 팀을 위한 최고의 재능 기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재능 기부는요, 바로 뭐다? 미팅 참석이에요. 미팅 참석. 자, 여러분, 이 미팅에, 잘 한번 보세요. 처음 오늘 예를 들면 이 줌 미팅에 처음 누군가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뭘 볼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을 볼 것 같아요? 물론 강의 내용도 봅니다. 그리고 빠르게 보는 게 있어요. 몇 명이나 들어왔지, 이거야. 몇 사람이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까, 이걸 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프라인 미팅이 됐든 온라인 미팅이 됐든 항상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죠.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요?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재능 기부는 뭐다? 바로 미팅에 참석하는 겁니다. 참석하는데 뭐요? 제 시간에 참석하는 거예요. 일찍 참석하는 거예요. 훨씬 더 낫겠죠. 일찍 참석하셔가지고 누군가가 오신 분 있으면 인사도 나눠주고 따뜻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이 팀워크를 위해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팀워크를 위해서.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들. 이거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들. 첫 번째가 뭐다? 금전거래예요. 금전거래는 절대, 물론 뭐 지금 요즘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있고 좀 친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는 거예요. 상황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금전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금전거래는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 이제 금전거래라기보다 요즘 들어서 본다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스폰서가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하죠. 금전거래 하나는 뭐야? 바로 더치페이를 하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어떤 성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거든요.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되게 많아요. 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아죠.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커피를 마시러 갔다. 그럼 뭐요? 각자 돈을 내고 각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좋죠. 그게 왜냐면 나는 예를 들면 5천짜리 마시면 뭐야? 내가 그냥 5천짜리 시켜서 내서 5천 내고 마시는 거고, 누군가는 뭐야? 내가 3천짜리 마시고 싶을 때는 3천짜리 냈으면 내고. 그럼 공평하다는 거죠. 서로 간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물론 뭐 5인 이상 모임 문제니까 인원이 많지 않아서 괜찮아요. 근데 인원이 예를 들면 이게 5인 이상이 아니고 모여서 했을 때 누군가는 그게 뭐 커피값을 다 계산해야 된다 이래 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오프라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식사하러 갔어. 근데 뭐예요? 누군가가 또 한다면 바로 이 더치페이 문화가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팀워크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외상 거래는 하시지 말란 말씀드리고 싶은 거래. 이 외상 거래라는 부분들은 일부러 외상 거래,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이 외상 거래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소비자하고도 외상 거래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게 많죠.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품 품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나 형제레그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값이 급하니까 뭐요? 빌릴 수가 있죠. 빌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저는 외상거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형제레그나 누가 그 제품 갖고 계신 분 있다면 바로 그 제품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 제품을 저는 가져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런 부분이요. 사람은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서로 그러니까 하나를 가져왔어요. 빌려왔죠. 빌려왔는데 그걸 내가 깜빡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깜빡 잊어버릴 수 있으면 뭐야? 빌려준 사람은 사실 말도 못해요. 왜? 그 왜 안 주냐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뭐야?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 제품 안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 그걸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거 안 줄까 봐 그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벌써 뭐가 돼요? 기분이 상한다는 거죠. 기분이 상하면 뭐요? 팀워크에 보기 싫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아예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제품을 하나 더 가져간다. 그러면요, 바로 그 제품 가격을 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음주 가무 금지예요. 이건 뭐 지금은 뭐 사실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팀원들의 사생활 관심 갖지 않게요. 팀원들의. 우리 여기 온 목적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아미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의 같이 그 팀 안에 있는 사람들 사생활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일은 축하해 주면 되죠. 축하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관심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요, 사람이라는 게 좀 친해지거나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크로스라인 절대 금지예요. 크로스라인은 뭐냐 하면 바로 형제 레그 간에 기본 구조에서 스폰서나 앱이 있죠. A, B 간의 교류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스라인을 합니다. 우리는 상담은 항상 누구랑 한다? 바로 나의 업라인, 직계 업라인과하고만 상담을 하지 나무 형제라고는 절대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면 안 돼요. 이 크로스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크로스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부분 이제 형제랑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크로스라인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다 보면은 어떤 분이냐면은 물어보게 되죠. 다음 요즘 사업 어떻게 하세요? 이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 듣는 순간에 뭐예요? 그럼 내가 사업을 듣는 사람들은 너 사업을 잘 못하나? 이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크로스 라인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감정의 독립.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야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 그게 어떻게 보면 감정의 독립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크로스 라인만큼은 절대적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잖아요. 항상 업라인에게 물어보세요. 업라인에게. 형제에게는 절대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철칙으로 여러분 지키세요. 철칙으로. 이 암의 사업을 여러분 하시는 동안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크로스라인 금지예요. 크로스라인 금지.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자세 부분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아마 뭐 오프라인이었다면은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사례라든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을 건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다 보니까 많은 말씀 좀 적게 드린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암위로 성공하는 방법 이걸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 어떤 결과가 있죠.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해야 되죠? 원인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나의 성장의 결과가 마음에 덜 들어. 그럼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되지? 그 원인을 빨리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뭘 덜 했지? 뭘 더 해야 되지? 이걸 빠르게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거 일진 예로 뭐야? 이 원인과 결과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은 뭐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거거든요. 네. 콩 심은 데 팥날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야? 바로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 어떤 변화냐면 제 생각의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 생각을 빠르게 바꿔야 돼요. 생각. 이게 뭐냐면은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왜? 나의 생각의 사고방식이 올바랐다면, 성공자의 사고방식이었다면 나는 암의 사업을 하기 이전에도 성공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의 사고방식을 암의 성공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의 성공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를 받아들이는 나의 사고방식이에요. 생각.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꿀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나는 긍정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게 바로 뭐야? 이 일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 다시는 오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걸 이제 어떻게 긍정으로 풀어내야 될까요? 다시는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그렇게 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긍정으로 풀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뭐요? 기분 나쁘죠. 하지만 그걸 나는 뭐요? 긍정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오기를 품어라. 오기. 이 오기만큼 사업을 성장시키는 좀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야. 오기. 오기는 어떻게 돼요? 그래, 두고 봐.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이런 오기를 품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저는 그러면요. 결국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 우리 오기를 품으면 어떻게 돼요? 도끼를 품는다 그러잖아요. 막 물불 안 가리고 하죠. 왜? 복수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복수를 해요? 화려한 복수를 하는 거거든요. 내 성장을 가지고 내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야? 오기를 가져라. 어떤 일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뭐야? 빠르게 이걸 긍정적인 영향이 뭘까? 뭐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다시는 전화하지 마, 오지도 마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나 성공한 모습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막거든요.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 그게 듣는 순간에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빠르게 바꾸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또 생각의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은 이 상상력을 발동하시라는 거예요. 상상력. 네. 상상력이 모든 창조의 원동력이에요. 세상은 지금 현재 세상은 뭐예요?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줌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야? 누군가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또 하나의 상상력은 뭐냐면 상상력의 결과물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고 그 느낌을 얻으라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상상하시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십니다. 하루에서 12번 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함의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했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그 씨앗이 돼서 결과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뭐요? 이제 생각의 변화에 있어서는 절대 긍정 이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요? 상상력 그 두 단어를 우리는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바꾸셔야 돼요. 하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있는 말을 잘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하시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말씀을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어요. 말이 씨앗된다 그러죠. 말이 씨앗된다. 그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이 씨앗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피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뭐요? 된다는 이야기만 하셔야 돼요. 된다는. 보통 은연중에 우리 스피치하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은연중에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장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일단 해보긴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벌써 내 마음 뭘 그냥 안 된다는 전제를 먼저 깔고 있는 거 바탕에 깔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말을 된다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이라는 부분도 나의 간절함을 만들어내거든요. 상상력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 간절함을 만들어내지만 이 말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걸 열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이제 이분을 뱉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절함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간절함을 키워야만이 뭐가 일어나요? 행동이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뭐 종교를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냥 매일 기도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사업가를 찾게 해달라고, 소비자를 찾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그걸 내 입으로 말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을. 제일 처음에는 말을 할 때는 뭐예요? 그게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 아마 정말 여러분 간절해지실 거예요. 너무 간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에 또 은연중에 하는 말이라도 뭐요? 우리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뭐 우리 정선임 사람도 그냥 민준이도 그냥 A 성공할로 그러잖아요. A 성공할로. 네, 그 맞아요. 말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의 변화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입에 담지를 말아라. 이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 이래 돼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소비자한테 제품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제품 품절이야.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해요? 은연중에 꼭 내가 뭐 하루 왜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부정적이죠. 제품이 좋으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제품이 품절이 일어날까. 더 알려야지.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1시간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다? 내가 이 아메 사업을 왜 하는데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파트너로서 다운으로서 자세에서 가장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스폰서가 주최하는 미팅에 무조건 참석한다. 저는 이거였어요. 스폰서가 주최하는 미팅에 무조건 참석한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미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언제든지 그랬거든요. 항상. 여러분도 저는 에게도 뭐 그것을 한번 해보시는 말씀 드리시고 그게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요. 누구보다도 쉬운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세상은 항상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하는 데서 주인공은 누구다? 변화할 것하고 미리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운은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얻는 것. 그게 행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